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시선은 안타깝게도 국민을 향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온갖 감언이설이라도 늘어났는데 요즘은 오로지 투표율과 단일화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한데요. 민의를 반영한다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후보나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와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후보나 또 단일화할 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후보나 앞으로 5년을 맡기기에는 참 마뜩찮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SNS는 어떤 의견이 쏟아졌을까요?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투표 시간 연장과 김광진 의원 발언 논란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투표 시간 연장론이 재점화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가고 문재인 후보가 먹튀 방지법과 투표 시간 연장 법안 동시 처리를 수용하면서 불길이 확산됐는데요. SNS도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인 투표 시간 연장을 당리당략으로 폄하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주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꼼수인 줄 알면서도 문재인 후보가 먹튀 방지법까지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에 합의하기 바란다는 등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해온 투표 시간인데 왜 이번 대선에서 이 난리를 피우느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명박급사 리트위트와 백선엽 민족 반역자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광진 의원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최선봉에서 서울 탈환을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다니 인간 말종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김광진 같은 치기 어린 자로 인하여 수권 정당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을 모르는가라는 등의 비난과 문재인 후보는 김광진 의원의 보직을 해임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노무현 잘 죽었다고 리트위트한 이한구 의원의 원내대표 자리를 그대로 두었다는 등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이시영 씨의 특검 조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의 특검 출석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붙박이장에서 6억 원을 꺼내 이시영 씨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민은 상상도 못할 액수, 자전거로 위장하다니 참으로 꼼꼼하구나라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상은 씨가 특검 출석을 하루 연기하자 며칠 전에 해외까지 다녀온 사람이 소환을 앞두고 웬 건강 타령이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무현 김정일 공식 대화록이 존재한다면서 비밀 단독 회담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비밀 대화록이라는 없는 말을 지어낸 정문원 의원이 자신의 말대로 책임져야 한다는 등 새누리당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 월성원전 1호기 고장, 허리케인 샌디 미국 동부 강타 등과 노후 귀순병을 신문하기 전에 네모반에서 라면부터 끓여줬다는 뉴스가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5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최근엔 70대 노인이 치매 아내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달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코스도 많아지고 실제 운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성민수 PD가 알려드립니다. 이달부터 운전면허 주행시험이 바뀌었습니다. 2개였던 주행 코스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코스 한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비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이상의 주행 노선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4개를 시험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 단순 코스 암기를 통한 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행 코스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그동안 채점관 육성으로 치러진 시험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음성 내비게이션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수기로 표시하던 채점 방식을 태블릿 PC로 활용해 채점하고 시험 종료 후 응시생들에게 바로 통과 여부를 알려줍니다. 경찰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11월 한 달간 수기 채점과 태블릿 PC를 병행합니다.
12월부터는 태블릿 PC와 차량을 연동해 채점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점검하는 자동 채점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실제 운전 환경과 유사하게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시험 노선이 4개로 늘어나더라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통해서 그 노선을 안내받게 되기 때문에 시험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음성 안내와 태블릿 PC 도입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TV 속 서울신문은 새 시리즈 학력의 벽을 넘다를 준비했습니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실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배움의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인데요. 그 첫 회로 2000년에 설립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박홍규 PD와 함께 가보시죠. 팝 아티스트 한상윤 씨. 얼마 전 자신이 그린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20 캐리커처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기생으로 만평과 풍자에 관심을 갖고 일본 유명 대학에서 만평을 전공했습니다. 일반 예고에 비해서도 국공립이다 보니 학비도 너무 싸고 이 학교를 한번 가서 우리 은사님 말씀대로 동양적인 만화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력의 벽을 넘어 젊은이의 끼와 열정을 발견해 문화 콘텐츠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6에 2에 5 액션!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전문 고등학교로 2000년 설립됐습니다. 만화 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게임 제작과, 영상 연출과 등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만화 창작과에선 모든 만화 제작의 바탕이 되는 출판 만화 제작 분야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최신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및 첨단 CG 프로그램들을 습득하여 이를 만화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화만 배워서 만화만 그릴 수 있게끔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화나 실크스크린이나 뭐 조소 이런 것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도 하고요. 애니메이션과에선 셀, 종이, 클레이,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전문적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서의 기본을 익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다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체능 계열보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나 좀 더 심화된 부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게임 제작과는 13년간 축적된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신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닌 컴퓨터 제작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게임 제작 기술들을 습득해서 컴퓨터 게임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게임 제작자를 양성하는 게 저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각각 25명씩 100명을 뽑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0%, 전국 단위 학생 50% 이렇게 뽑고 있고 내신 성적이 한 90%, 또 실기 성적이 100%, 10% 가산 점수 해가지고 200점 만점으로 성적순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가을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단풍, 낙엽 등이 떠오르죠. 은빛 물결로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억새도 있습니다. 서울의 명소를 소개하는 비지트 서울, 오늘은 억새를 찾아서 상암동 하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가을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개는 단풍, 낙엽 같은 단어를 떠올릴 텐데요. 가을을 가을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는 억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도 억새의 은빛 물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 최고의 명소는 하늘공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은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월드컵 공원에 있습니다.
난지도 하면 쓰레기라는 단어부터 떠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곳은 원래 그윽한 향기가 나는 난초와 지초가 자란다고 해서 난지도라는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망원정 부근에서 한강과 갈라진 샛강이 지나면서 섬이 되었다고 하죠. 꽃섬이라는 별명과 함께 오리가 물에 떠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오리섬 또는 압도라고도 불렸습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산으로 변했습니다. 그 와중에 샛강도 메워져 섬에서 육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 쓰레기 더미를 뒤져 삶을 꾸려가던 사람들의 애환도 고스란히 묻혔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993년에는 매립지를 폐쇄하고 흙으로 덮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두 개의 쓰레기산 중 하나가 하늘공원, 다른 하나는 노을공원이 됐습니다. 하늘공원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하늘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넓은 억새밭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노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하늘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고 바로 눈앞에 월드컵 경기장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장식된 평화의 공원과 한강, 성산대교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마포, 여의도의 빌딩들이 어울려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드디어 하늘공원에 다 올라왔습니다.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억새밭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초가지붕을 덮은 정자와 쉼터가 있고 그 옆으로는 한반도 모양의 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도 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과 소풍을 왔습니다. 아이들이 꽃처럼 보이고 꽃들이 아이들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억새밭 산책에 나서 보겠습니다. 탐방 안내소가 있는 하늘정원으로 오르면 너른 억새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억새 사이로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뚝 선 풍력 발전기들이 하늘바라기를 하고 있고 넓은 공원을 가득 메운 억새들이 몸을 부딪히며 서걱거립니다. 그 한가운데에 서 있노라면 이국 땅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쉼터는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 온 가족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하늘공원의 또 하나의 명물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라고 부르는 전망대입니다. 2009년에 지어진 밥그릇 모양의 전망대 맨 위에 오르면 한강은 물론 남산,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늘공원이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아래로 한강이 내려 보인다는 점입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 시선을 던져두면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늘공원의 드넓은 억새밭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우준입니다. 축제 혹은 잔칫날이라는 이름의 연작으로 기온 생동을 화폭에 옮기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두식 화가인데요. 캔버스 위에 활기찬 생명력을 전하는 이두식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하메리 영상 에디터가 전합니다. 이두식의 작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방색을 주조로 한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선의 유희로 가득 찬 그의 작품에서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내부에 응집된 삶의 열정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듯합니다. 또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난리들이 많았잖아요. 외침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이렇게 암울해요. 난 거기에 조금 반발해서 어떤 인간의 밝은 면,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을 그린 사람이 있으면 봄을 그린 사람도 있고 여름을
그리는 사람도 있다시피 난 좀 밝고 좀 이렇게 즐겁고 뭐 이런 걸 좀 그리고 싶었어요. 대개 이제 이두식의 작품은 다 비슷하다,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강 본 사람들의 얘기고,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은 나름대로 한 10년 단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작품을 할 때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느꼈을 거예요, 감상자들이. 근데 지금 내가 그 작품을 보면은 그래도 암울한 걸 벗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면 안에 검은색의 프로테지가 높아요. 상당히 이 여백의 미를 살리긴 했지만은 검은색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의 작품 보면은 검은색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색채를 좀 빼면서 붓의 어떤 우리 동양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서예에서 오는, 또 동양 모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운 생동의 문제, 또 먹의 농담, 이런 것들 내 작품으로 테마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많이 변하고 있죠. 열정적인 삶의 에너지가 유달리 강하게 드러나는 그의 작품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강렬한 보색의 대비는 감상자에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다가와 일종의 미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그의 작품을 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했다는 얘기는 과장이 아닌 듯합니다. 우선 제 그림이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제틱한 거죠. 우선 색채에서 원색적인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화려해 보일 수 있죠. 중간색을 물론 쓰지만은 원색을 살리기 위한 중간색을 쓰는 거지, 주조색은 원색입니다. 그 붓에 아주 활력 있는 그 기운 생동, 뭐 스피디한 선을 쓴다거나, 서양 회화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다음에 적당한 여백, 이런 것들이 사람을 활기 있게 만드는, 시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즐거워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8년경부터 그리기 시작한 페스티벌 시리즈로 그는 국내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기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의 작품은 화려함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추상 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그림은 빠르고 경쾌하게 선과 면을 구사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드로잉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두식의 회화에서 드로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전부 그 미디어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하는 드로잉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초 체력, 건강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두식은 1947년 경북 영주의 부석사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 유학해 사진을 전공한 부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예고에 진학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작가임에 틀림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 상업화를 그려야 했던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가와 대학 교수로서뿐 아니라 미술협회 이사장,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치는 기색 없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가 그린 작품은 지금까지 4,500여 점이 넘었고 70여 회의 개인전도 가졌습니다. 30여 년간 대학 교수로 근무한 그는 내년이면 정년을 맞습니다. 반성할 것도 많고, 과연 내가 교육자로서 얼만큼 좋은 작가를 길러냈느냐 하는 그런 좀 큰 덩어리를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고, 또 보람되는 일도 일부는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난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후배들이, 또 교수들이 또 지도를 또 해야죠.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은 조금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행도 해야 되겠고, 내 작품을 위한 여행일 수도 있고,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바쁠 것 같아요, 정년에도.
그는 서울예고 시절 만난 동갑내기 부인을 10년 전 잃었습니다. 자기 표현이 솔직해서인지 외롭다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부인이 그립다는 말도 거침없이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는 오늘 밤에도 환하게 조명등을 켜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신문 하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입니다. 몇 점을 땄다거나 어떤 게임 아이템을 얻었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요. 대화에서 공통 관심사를 갖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만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만 뜨겁게 만들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건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